6강에서 인베딩 기반 래그의 한계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검색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키워드 검색, 시멘틱 서치, 에이전틱 서치 이 세 가지를 간단히 키워드 검색에서는 반품 절차라고 검색하면 반품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문서를 찾습니다. 단어장 비유로 말하면 사전에 비읍 탭을 펼치고 글자를 눈으로 찾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빠르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건을 돌려보내고 싶어요. 에는 반품이라는 글자가 없으니까 못 찾습니다. 물건을 돌려보내고 싶어요 라고 검색하면 이 문장 안에 반품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의미는 같은데 글자가 없으니 키워드 검색은 못 찾습니다. 글자가 정해진 검색에는 강하지만 표현이 조금만 달라져도 놓쳐버립니다. 시멘틱 서치, 직역하면 의미 검색입니다. 얘는 키워드 검색과 다르게 글자가 달라도 의미가 같으면 찾습니다. 5강에서 배운 인베딩 기반 검색이 바로 이겁니다. 강아지 사료로 검색하면 반려견 먹이, 펫푸드, 심지어 도그푸드까지 찾습니다. 5강의 좌표 기억나시죠? 이것들이 의미 공간 지도에서 가까운 좌표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단어를 좌표로 변환해서 인베딩이 의미를 좌표로 만듭니다. 그 다음 가까운 좌표를 찾습니다. 벡터 유사도로 거리를 비교하는 거죠. 5강에서 배운 인베딩과 벡터 유사도는 시멘틱 서치를 구현하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입니다. 이전 6강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구조화된 데이터는 SQL로, 비구조화된 텍스트는 인베딩 래그로. 그러면 이 질문은 SQL로 가야 할까, 인베딩으로 가야 할까 이런 판단은 누가 하나요? 사람이 직접 판단하면 잘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매번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서비스가 하루에 수천 개의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이건 SQL, 이건 벡터 검색을 사람이 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에이전틱 서치입니다. 에이전틱 서치는 이 판단을 LLM이 직접 합니다. 일반적인 래그는 질문이 들어오면 무조건 인베딩으로 보내고 벡터 DB에서 찾아서 LLM이 답변합니다. 질문이 무엇이든 항상 같은 길을 타죠. SQL로 찾는 게 더 정확할 때도 있지만 벡터 검색으로 처리합니다. 반면에 에이전틱 서치는 질문에 따라서 LLM이 도구를 골라서 사용합니다. 가격 조건이네 SQL로 가자. 반품 정책도 필요하네 벡터 검색을 추가하자. 최신 뉴스가 필요하네 웹 검색을 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각 도구를 사용해서 LLM이 또 판단을 합니다. 이제 충분한가 아니면 도구가 더 필요한가. 이제 충분하다면 답변을 하자. 이렇게 매 단계마다 LLM이 직접 판단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키워드 검색은 글자 일치로 찾는 방식, 사전에 비읍 탭을 펼쳐서 눈으로 찾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시멘틱 서치는 의미 유사도로 찾는 방식, 좌표를 찍어놓고 가까운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에이전틱 서치는 LLM이 도구를 선택하는 방식, 키워드 검색을 할지, 시멘틱 서치를 할지, SQL로 찾을지, 그리고 웹 검색을 할지 이걸 결정하고 그걸 도구로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래그의 원리와 한계, 그리고 키워드 검색, 벡터 검색 같은 검색 반복론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업계가 래그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는지 4가지 트렌드로 정리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서치, 키워드 검색과 벡터 검색을 함께 쓰는 가장 널리 채택된 개선입니다. 둘째, 에이전틱 래그, 단순 검색을 넘어서 LLM이 직접 도구를 골라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컨텍스트 윈도우. 컨텍스트 윈도우가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다시 던져지는 질문. 그래도 래그가 필요한가? 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파인 튜닝. 프롬프트와 래그로도 안 될 때의 선택지입니다. 이 4가지로 래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큰 그림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전에는 키워드 검색과 시멘틱 서치, 즉 벡터 검색을 배웠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채택된 개선은 이 둘을 동시에 쓰는 겁니다. 이걸 바로 하이브리드 서치라고 합니다. 왜 둘 다 써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질문이 스니커즈 사이즈 교환 정책이라고 들어왔을 때 키워드 검색은 스니커즈라는 정확한 카테고리명을 잘 잡습니다. 옷 하나 다른 표현으로는 못 찾지만 카테고리, SKU, 상품 코드처럼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경우에 강합니다. 벡터 검색은 사이즈 교환이나 치수 변경, 교환 절차처럼 의미가 비슷한 표현을 잡습니다. 하지만 스니커즈라는 정확한 카테고리를 워킹화나 운동화 일반과 구분하는데 약합니다. 하이브리드 서치는 이 둘을 동시에 돌려서 결과를 합칩니다. 그래서 스니커즈는 키워드가 잡고 사이즈 교환이나 치수 변경은 벡터가 잡습니다. 한쪽의 약점을 다른 쪽이 정확히 메워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래그를 개선하고 싶다고 하면 가장 먼저 적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하이브리드 서치입니다. 새 인프라를 깔 필요도 없이 이미 쓰던 벡터 DB 하나만 잘 골라도 됩니다.
주요 벡터 DB가 전부 이 하이브리드 서치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는데요. 매니지드 환경이면 파인콘, 오픈소스로 자체 운영하고 싶으면 쿼드란트, 위비에이트, 밀버스, 포스트그레스를 이미 쓰는 팀이면 피지벡터, 그리고 키워드 검색 인프라, 엘라스틱 서치가 산에 이미 깔려 있으면 거기에 벡터 검색을 얻는 식으로 갑니다. 정리하면 하이브리드 서치는 레그를 올린 뒤에 가장 먼저 손대는 표준 개선이고 어떤 벡터 DB를 골라도 기본 기능으로 들어가 있어서 적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전에 에이전틱 서치를 배웠습니다. LLM이 도구를 직접 고르는 방식이었죠. 에이전틱 레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기존 레그는 한번 검색하고 끝입니다. 결과가 부족해도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에 에이전틱 레그는 검색하고 평가해서 부족하면 다시 검색하는 루프를 돕니다. 에이전틱 레그는 스스로 평가합니다. 이걸로 부족한가? 부족하면 질문을 바꿔서 다시 검색합니다. 다만 얼마나 복잡하게 구성할지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겠습니다. 고객 지원 챗봇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질문이 두 가지 들어옵니다. 제 AS 접수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노트북 반품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질문, AS 접수 상태. 이건 고객 주문 DB에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벡터 유사도로 찾을 게 아니라 SQL로 꺼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반품 절차. 이건 고객 주문 DB가 아니라 정책 문서에 텍스트로 설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베딩 기반 벡터 검색이 맞습니다. 일반 레그라면 두 질문 모두 벡터 검색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엉뚱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에이전틱 레그는 LLM이 질문을 보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AS 접수 상태는 DB 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SQL을 실행하고 반품 절차는 문서 검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벡터 검색으로 관련 청크를 찾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레그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컨텍스트 윈도우가 충분히 크면 애초에 잘라서 검색할 필요가 있을까? 5강에서 컨텍스트 윈도우를 배웠습니다. 원탁에 앉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이었죠. 이 원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표를 보겠습니다. 2023년 GPT 3.5는 4K 토큰 약 6페이지였습니다. 2024년 초 GPT-4는 128K 토큰 200페이지로 늘었습니다. 2026년 5월 현재 클로드 오퍼스 4.7, GPT 5.5, 제미나이 3.1 프로 같은 메이저 매니지드 모델 3개 모두 1밀리언 토큰 약 1500페이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3년에는 6페이지밖에 못 넣었는데 이제는 1500페이지 분량을 한 번에 호출해 통째로 넣을 수 있습니다. 3년 만에 약 250배 정도 늘어난 셈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한 문서 검색 용도의 레그는 점점 필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문서가 컨텍스트 윈도우 안에 다 들어가면 굳이 잘라서 벡터로 바꾸고 유사도로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통째로 넣으면 됩니다. 물론 모든 레그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수만 건의 데이터, 실시간 업데이트, 다중 소스 검색 이런 경우에는 레그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사 매뉴얼 500페이지를 검색하고 싶다 정도의 수준이면 통째로 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레그는 무엇을 찾을 것인가를 다룹니다. 찾은 정보를 어떤 말투와 형식으로 답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파인 튜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반품 정보를 찾았어도 고객용 챗봇이라면 친절하고 간결하게 답해야 하고 법률 자문이면 조항 인용과 함께 답해야 합니다. 이런 톤과 형식을 모델에 내재화시키는 겁니다. 다만 2026년 현재는 파인 튜닝 없어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모델 자체가 좋아지면서 그냥 프롬프트에 친절하고 간결하게 답하세요 라고 지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강의에서는 파인 튜닝도 다룰 예정이지만 파인 튜닝은 비용이 크고 유지 보수 부담도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로도 안 될 때의 마지막 선택지로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비용이 낮고 유지 보수가 쉽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파인 튜닝은 비용이 높고 모델이 바뀔 때마다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가 어렵습니다. 프롬프트로 해결이 안 되는 특수한 도메인에서만 고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이브리드 서치는 키워드와 벡터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업계 표준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에이전틱 레그는 반복 탐색과 동적 도구 선택을 합니다.
방향은 확실하지만 복잡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컨텍스트 윈도우 확대로 단순 레그의 필요성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1밀리언 토큰 시대가 열렸습니다. 파인 튜닝은 프롬프트로도 안 될 때의 선택지입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레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에 쓸 것인가의 기준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 문서 검색용 레그는 컨텍스트 윈도우가 커지면서 입지가 좁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하이브리드 서치는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틱 레그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레그가 아니라 모델 자체를 손보는 길로 들어갑니다. 8강에서 도메인 학습 데이터를 LLM으로 직접 만드는 합성 데이터 기법을, 9강에서는 그 데이터로 모델 행동 패턴을 바꾸는 파인 튜닝을 배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